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외국인 수가 늘면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만큼 학교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농공단지 부지 용도 변경 논란에 대해 광산구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26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전북이 본격적인 유치 경쟁을 벌일 해외 도시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입학식이 열렸죠. 과거와는 학교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에서 동시통역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다문화 학생인 곳도 있다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입생 입학식이 열린 하남중앙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에 러시아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환영 인사를 하고 곧이어 러시아어로 통역도 이어집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을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Учитель тоже очень сильно вас ждал. 하남중앙초학생 244명 중 170명이 부모가 외국인인 다문화 학생입니다. 학생 10명 중 7명의 비중인데 대부분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병설유치원 신입생 9명 전원도 다문화 학생입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만큼 학교는 이 한층 전체를 한국어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가 서툰 만큼 혹시나 불편한 게 있어도 말을 못하진 않을지 부모들의 걱정도 큽니다. 혹시 화장실도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더 필요한 것도 있거나 혹시 어떻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학교는 통역 선생님을 고용해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 사이에 소통도 도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이랑 어떻게 잘 지내야 할지 좀 인사도 모르고. 광주시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통번역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외국인 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교실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닌 탄핵을 완수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분권 명문화 개헌은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까지도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곳곳에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늦은 밤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겠고요. 흐린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다행히 강하게 불어들던 찬바람은 잦아든 상태고요. 오늘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기온은 앞으로 더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광주의 기온 무려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 농공단지 부지 용도 변경 논란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일인데요. 사업에 전혀 진척은 없고 광산구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은 전기자동차 정비공장 등을 짓겠다며 지난 2018년 광주 소촌농공단지의 공장 용지를 사들였습니다. 광산구의 승인을 받아 산업시설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도 마쳤습니다.
까다로운 산단 용도 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일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광산구의 산단 관리가 전반적으로 태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은 진행됐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업지는 이렇게 수풀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산구가 사업자에게 먼저 받기로 했던 용도 변경 기부금도 징수의 하세월입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당초 박 씨는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의 절반, 9억 2천여만 원을 광산구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이 완화돼 용도 변경 없이 박 씨가 계획했던 자동차 수리업의 산단 입점이 가능해진 건데 급기야 박 씨는 용도 변경 결정 자체를 없던 일로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법이 바뀐 만큼 용도 변경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이에 따른 기부 체납 의무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청이 먼저 용도 변경 취소를 약속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됐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내라고 하더라고요. 내면 취소해주겠다고. 그래서 냈어요. 1월 달까지만 해도 취소해준다 그랬어요. 광산구는 해석차에서 비롯한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적극 행정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사실을 알려줬을 뿐 용도 변경 취소를 약속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빨리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그랬던 거겠죠. 구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유독 해당 민원에만 적극 대응하는 저희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해줬으면 똑바로 사업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했을 건데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은 과연 또 뭐가 있냐. 그 또한 일반인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일 것이다.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결국 용도 변경 취소 없이 원래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 지침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광산구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다시 불거진 소촌 산단 용도 변경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사업주 대신 임금 체불을 정부가 갚아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50여 명의 간이 대지급금 2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하청업체 대표 등 4명과 공모해 근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촌 동생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6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촌 동생의 계좌에서 장애인 연금과 사고보험금 등 6천여만 원을 출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수시가 서시장 등 원도심 중심의 현행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26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선박람회 개막을 앞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내버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현행 여수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는 1999년 이후 수차례 부분 개편만 이뤄졌을 뿐 26년째 전체 62개 노선의 92%인 57개 노선이 서시장을 경유하는 원도심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웅천, 중림, 소재지구 택지 개발이나 거북선대교와 엑스포대로 등 각종 도로 개설, 인구나 상권의 이동 같은 도시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만원버스, 낮에는 황제버스라고 할 정도로 시내버스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간 250억 원에 이르는 여수시의 시내버스 지원 예산은
해마다 50억 원 가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수시는 26년 만에 첫 전면 개편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용역 진행 상황과는 별도로 일찌감치 주민 설명회도 시작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지선, 간선버스 노선 연계와 간선 직행버스 도입 등 승객 편의를 우선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나물 버스가 되든지 이런 상황인데요. 첨두버스를 도입해서 출퇴근 시간만 이렇게 살짝 운영해주는 탄력적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시간대별 배차 간격도 달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간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배차 간격을 정률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지역이면 30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배차 간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전락되는 재원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버스 정기권 도입이나 환승지역 화물 도우미 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안이 마련되면 노선도 수정과 준비 작업을 거쳐 섬 박람회 개막 이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증가했지만 내수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광주는 1년 전에 비해 8.5%, 전남은 13.1%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지만 올해 설 연휴가 1월이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면서 1월 광주의 생산은 7.2%, 출하는 1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매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광양 순천, 순천 풍덕, 목포점 등 홈플러스 매장 4곳이 영업 중이며 회사 측은 회생 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순천 풍덕점은 오는 2027년 상반기에 폐점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어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전북이 선정됐죠. 이제 국제적인 도시들과 본격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는데요. 유럽에 이어 북미, 오세아니아 대륙을 거쳐오는 대회인 만큼 아시아권 개최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가 경쟁 도시들을 살펴봤습니다. 1988년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데 이어 풍부한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운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전주.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향하는 친환경과 경제성을 앞세운 데다 광주, 전남, 충남, 대구와 연대한 분산 개최 전략까지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올림픽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또 그렇게 경기가 열리면 그 지역마다 다 볼 수 있는 게 또 다 다르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수도권에 너무 이렇게 문화, 경제 이런 게 집중돼 있는데 지방에서도 좀 활성화되고.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IOC 산하기구인 미래유치위원회가 후보도시의 평가를 진행하는데 현 토마스 바우 위원장의 후임자가 선출돼 임기를 시작하는 6월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와 관련해 대륙 안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2024년 파리올림픽이 열린 유럽에 이어 북미,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다음 대회가 열리는 만큼 그 다음은 아시아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3억이 넘고
스포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카타르 이런 중동 지역도 오일머니로서 막 또 접근할 것 같은데 인구 1위 강국인 인도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약속된 데다 개최 시 동아시아 3국을 제외한 첫 개최라는 의미까지 더해져 개최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구 3억의 신흥국 인도네시아는 신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스포츠 투자까지 늘리고 있고 202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회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카타르도 쟁쟁한 후보로 지목됩니다. 또 e스포츠 대회 개최 협약으로 IOC와 지속적 교류를 이어온 사우디, 2027 유러피언 게임의 경기시설 인프라를 내세운 튀르키예, 남미의 스포츠와 사회적 변화를 내세운 칠레 등 10여 개국이 유치를 공언하거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어젠다 분석으로 강점을 내세우고 대의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준 전북이 국제 무대에서는 IOC를 어떻게 설득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전세 사기로 전국에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은 조만간 시효가 끝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 연장은 물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가 속출하던 2023년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기 피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도 해소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11일부터 개정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5억 원, 피해자 지원위원회 추가 인정이 있으면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집계된 전세 사기 인정 피해자는 대구 573명, 경북 417명으로 1000명에 가깝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정받으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사들여 10년간 머물거나 LH 감정가와 낙찰 가액의 차이만큼인 경매 차액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차익이 전세 보증금에 많이 못 미쳐 사기당한 보증금을 실제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LH 매입 이걸로 통해서 경매 차익금을 통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걸로서 피해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진행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고 피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최근에도 대구 달서구와 구미, 경산 등에서 계속해서 전세 사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종료됩니다. 특별법을 최소한 1년은 더 연장을 해야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LH에서 빨리 매매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지금 우선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가 여전한 가운데 특별법 시효 연장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매입이나 보증금 의무 신탁 등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중국에는 돼지 수십만 마리를 아파트 같은 빌딩 안에서 키우는 양돈 빌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축산 메카인 충남도가 중국 양돈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축산과 결합한 양돈 빌딩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아파트 같은 거대한 빌딩에서 돼지 수십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료 생산부터 사육과 도축, 돼지고기 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양돈 빌딩입니다. 이 양돈 빌딩을 운영하는 중국 양돈 기업은 광둥성과 호남성 등 6개 지역에서 양돈 빌딩을 운영 중인데 총 사육 두수는 250만 두로 충남 전체 양돈 두수보다 많습니다. 양돈 빌딩 내에는 전자동 냉난방과 환기 시스템, 질병 예측 시스템, 차단 방역 등 스마트 축산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양돈 빌딩을 통해 축산 부지를 기존 방식에 비해 90% 줄이고 노동 효율성은 10배가량 증가시켰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충남도는 이 양돈 빌딩 기술을 도입해 전염병이나 악취 없이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최첨단 미래형 돈사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양돈 빌딩의 최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충남 양돈 산업에 접목해서 충남이 스마트 축산 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의 양돈 기업은 충남의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에 협력하고 도내 축산농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在基于中国允许的情况下，我们会尽量的去让更多的人认可我们的数字智能化的这种智能设施，这种我们的理念。 청년동 유입 등 세대 교체를 통한 미래 축산업 육성과 가축 분유 재생 에너지 전환 등 스마트 축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고 좀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대 교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남도는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양돈 빌딩 도입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모범 납세자들에게 각종 훈장과 포장,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주식회사 탑선이 은탑 훈장을, 주식회사 아이드림이 산업 포장을 받는 등 6개 기업의 임직원이 정부 포상을 받았고 모범 납세자 77명도 각종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광종 청장은 기념행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라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누리집이나 전남 신용보증재단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적극 행정의 중점 과제를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대상은 교육청 각 부서에서 제출한 7개 사업으로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날은 더 따뜻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먼저 보시면 광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겠고요. 종일 날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강하게 불어들던 찬바람은 모두 잦아든 상태고요.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4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해남과 강진의 낮 기온 10도 안팎 예상되고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여수의 낮 기온 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이면 광주의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